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8일 금요일 0시 5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큰 폭의 하락장이었는데요. 지수 자체는 크게 빠지지 않았지만 테마주 수급이 두 곳으로 몰림에 따라서 기존에 형성되었었던 테마주들이 많이 하락했던 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분석을 해보고 내일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못 올렸던 이유는 제가 목요일에 훈훈농장 가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못 올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매가 잘 안 될 때는 사실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이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좀 관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방송으로 사실 자료를 좀 준비는 했었는데 방송을 안 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캡처를 해놓은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행 항공주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었고요. 빅테크 기업들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최근에는 사실은 뭐 이런 테슬라나 이런 것들 좀 강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약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업황이 좋지 않음에 따라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또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전기차 관련된 주들도 모두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1.43%, 코스닥은 마이너스 1.61%인데 아시아 증시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래에 동그라미를 쳐놨죠.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약 한 10개 종목 중에 9종목 정도가 하락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내가 꼭 종목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일단 현 시간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 돌아갈 건데,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도 지금 그나마 금리 인상 관련된 주들이 많죠. 금융주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자재는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고요. 미국 소비재도 대부분 다 약한 모습. 그리고 항공주, 이제 레저주 이런 쪽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주들 보합세, 테슬라 오늘은 그나마 소폭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이제 종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최근에 그 전기차 스타트업 관련된 주도로 상승세가 좋았는데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항공우주, 태양광 소폭 반등,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신산업인,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한 2%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주도 보합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현재도 좋지는 않은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이제 주식 토론방에도 공유했던 것처럼 KG 관련된 그룹주들이 그나마 인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왜냐하면 여기는 좀 실적도 좀 나오는 곳이고 자금 여력이 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그나마 나머지 종목들 뭐 쌍방울 관련된 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시장에서 장초에는 최소한 수급을 좀 가져왔다. 이거 이외에는 일진홀딩스 관련된 그룹주들이 또 이렇게 M&A 재료, PI 첨단 소재 M&A 재료로 인해서 또 수급이 좀 몰려갔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형성되어 있었던 화장품이라든지 뭐 중소형 건설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주에 있는 걸 빼서 테마주에 투자하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테마주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강한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 상장할 때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는 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물론 그때와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테마주, 최근에 이제 쌍용차 테마주가 이번 주 내내 시장을 점령함에 따라서 오히려 나머지 테마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런 종목들 동부제철이랑 동부제철 우선주, KG 케미칼까지가 이제 그 대장주 갭상한가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뭐 갭상한가를 시작을 했지만 금방 풀리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ETS나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 같은 경우 사실 관련주기 때문에 지분 관계가 거의 없어서 사실 이런 종목들보다는 무조건 대장주인 뭐 동부제철이나 사실 동부제철 우를 해야 된다라는 견해들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부제철과 동부제철 우 이외에는 사실 상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G ETS를 이제 거래를 했는데 왜 거래를 했었냐면 사실 KG 케미칼이 사실 장초에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수급 자체가 없었어요. 없어서 이제 좀 그렇게 좀 거래를 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수익을 내고서 바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어쨌든 상승 여력은 있지만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어저께 제가 캡처를 했었던 건데 보시면은 일단은 KB 동부제철 우와 동부제철이 이제 상한가를 간 거를 알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 좀 아쉬운데 사실은 1대3 무상증자, 유무상증자 물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악재와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3 치고는 사실은 오늘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좀 종가로 많이 담긴 했어요. 에코프로 비엠을 많이 담았고, 그래서 뭐 분할 매수로 좀 더 빠질 때마다 담아갈 계획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무상증자까지도 시간이 꽤 남았죠.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좀 그때까지 좀 흐름을 좀 보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공시는 한 2, 3주 내에 무상증자를 한 거에 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시간도 상당히 텀이 좀 길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저께 제가 좀 종가로 시간외 거래에서 좀 담긴 했는데 오히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2,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한 이후에 거의 뭐 한 3배 정도가 올랐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는데 그래서 하여튼간 뭐 이 정도까지를 기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왜냐면 이때는 분위기가 워낙 좋았죠. 상승장이도 했었고 8, 9월 달에 상당히 작년 8, 9월 달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에코프로 HN 이때가 한참 또 ESG 경영이 강조되던 때라서 뭐 재료도 괜찮았고 또 이 에코프로 BM도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찰나였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 사실 에코프로까지도 모회사인 에코프로까지도 작년에 이맘때쯤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림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상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추적은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F라든지 세로닉스라든지 아랫단에 있는 뭐 이런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동방상승하는 움직임까지도 보였었습니다. 여전히 뭐 전기차 섹터는 실적 주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당일 매수를 대부분 했는데 어제 사실은 제가 PCB를 좀 많이 담았습니다. 많이 담아서 그건 오늘은 아직은 팔지 않았고 여기 보이는 것은 제가 오늘 신규 매수해가지고 신규로 팔았던 것. 그래서 뭐 한 1%만 수익을 내고 나는데 그래서 심택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머지 LNF라든지 KG ETS라든지 모빌리언스라든지 그다음에 빅텍을 좀 판 게 좀 아쉬운데 방산주를 좀 뒤에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산주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한 4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마무리했습니다. 조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하락세로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방송하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한 마이너스 1% 정도까지 폭락하는 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다음 주에 이제 그 선물 옵션 마감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에 이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 0.2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 시간 보시는 것처럼 엔디비아 뭐 다 좋지 않은 상태고요. 한 0.22% 정도 보합세. 어제보다는 그래도 폭은 좀 낮춰졌기 때문에 그래도 내일 오후 장에는 조금 반등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아무래도 30포인트 위로 가면은 과매도 구간, 10포인트 이하로 가면은 과매수 구간 이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0포인트가 좀 넘어가면 이것도 사실은 조금 시장에서는 좀 매도가 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가격은 좀 괜찮은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WTI 유가지수 같은 경우도 100달러 이하기 때문에 그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듯하고 나머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도 종목이 아니라 그 이런 재료들도 보시면은 뭐 크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변동성은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에서 뭐 돈바스 지금 대공세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원자재 관련된 주들에 대한 이런 좀 급등락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고 많이 잦아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은 보합세고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이 정도 유지되고 있죠. 네, 그리고 주요 뉴스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사실은 다른 뉴스보다 일단 시장에서 수급을 가장 많이 가져간 이제 KG그룹 관련돼서 사실 어저께 기사고요. 이거는
예, 쌍용차 인수전. 근데 제가 KG그룹을 조금은 다르게 봤던 이유는 사실 예전에 에디슨 EV라든지 나머지 뭐 남선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하면은 사실 그룹 차원에서는 자금이 상당합니다.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회장도 인터뷰를 했고 이런 부분을 그래도 혹시라도 그래도 최소한 지금까지 거론된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실적이라든지 재무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매매했었던 기록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전 좋게 봐서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사실 상당히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이틀 정도는 강한 시세가 좀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동부제철 같은 이제 대장주 정도만 살아남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쌍용차 인수에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이거 외에도 뭐 부동산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약 한 1조 5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KG그룹 컨소시엄은 거론되는 쌍용차 인수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한 은매자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과거에도 인수합병을 한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사실 중요하죠. 경기화학을 경기화학이 못해 있는데 여기가 적극적인 이제 M&A를 통해서 외항을 키워온 경험이 있다. 동부제철도 인수한 경험이 있고요. 이니시스, KFC 코리아 이런 곳들을 어쨌든 인수 합병해서 잘 성장성을 높여온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좋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G ETS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보시면은 여기에서 하반기에 5천억 정도 매각 대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좀 안들도 좀 제시가 된 게 있어서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상당히 좀 좋게 봤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더 다른 종목들보다 쌍방울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가능성은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한번 흐름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시 뉴스, 주요 뉴스 제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죠. 보시면은 일단 다른 거보단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라든지 7차 핵실험, 좀 있으면 태양절이 이제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방산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방산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이런 대형주 말고, 대형주들은 지수가 약한 장세기 때문에 다 하락을 했고요. 그거 말고 아랫단에 있는 방산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이제 돈바스의 대대적인 공습은 시간 문제다라는 내용들,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쨌든 하고 이제 북한 핵실험 이 문제 때문에 방산에 대한 계속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제 PCB 쪽도 강했는데, PCB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봉쇄령이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이 되면서 중국에 있는 PCB 업체가 아무래도 타격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PCB 업체 쪽에도 좀 수급이 좀 더 몰리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들은 PCB가 실적이 워낙 좋죠. 그래서 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안 서키트, BHC인가요? 하여튼 BH 거기까지도 이제 제가 항상 픽으로 좀 뽑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산 쪽에서는 현재 이제 스페코가 대장주입니다. 스페코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 9%대 상승하는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예전에는 제가 빅텍을 꼽았었는데 빅텍도 괜찮고요. 한일단조도 오늘 2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어쨌든 뭐 스페코, 빅텍, 한일단조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도 좀 흐름을 지켜보고서 저는 뭐 괜찮은 매수를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AE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UAE 관련된 것들도 드론과도 관련돼 있고 또 이렇게 방산과도 좀 연결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방산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스터디 8기는 현재 이제 5월 반까지는 다 마감이 됐고 6월 평일반 주말반 운영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가입을 하시면은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강의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정 댓글 남겨드릴게요. 증시 분석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일단 뭐 오늘의 종목들은 사실 대부분 다 테마주가 상승세를 좀 이었었고, 일진그룹주하고 KG그룹주가 대부분 상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거보다는 어쨌든 실적 시즌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2분기, 3분기 실적이 모아지는 것들, 개선되는 것들, 증권사 리포트들 참고하면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4월에 당연히 뭐 한번 저점을 찍겠지만 그래도 4월 말에는 최소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장으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심텍, 대덕전자, 코리안서키트, 특히나 대덕전자가 상당히 강했던 흐름이었고, 나머지 BH까지도 저는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들 윗단에 있는, 오늘은 아비코전자까지도 증권사 리포트가 잘 나오면서 5%대 급등을 했었죠. 차트가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3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차트를 가지고 있는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움직여줬죠.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좋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1위부터 좀 살펴보면은 일진홀딩스는 재료가 두 개 있었는데 자회사 중에서 이제 캐나다 쪽에 이제 법인이 있는 곳에서 그 투자한 회사인데 이제 남치병 3상 그게 이제 한국에서 그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상승을 했고요. 그거 이외에도 PI 첨단 소재, 인수합병 재료 때문에 최근에 PI 첨단 소재가 그래서 계속 상승세였죠. 아무래도 M&A 중에서는 A를 당하는 입장, 인수당한 곳이 피인수자가 상승세가 좀 좋은 편인데 거기 쪽은 그래도 PI 첨단선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일진그룹주 새로 언급된 곳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G 동부제철과 KG 동부제철 우선주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LG이노텍, 구글 AR 카메라 그 납품 소식이 좀 전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은 좀 눌려줬는데 거기 아랫단에 있는 이제 오디텍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히토류 관련된 주들도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메디슨 캐피탈도 이제 KG그룹과 삼성차 관련된 주죠. 그래서 여기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한신기계 원전주 중에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한신기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코 반산주 아까 말씀드린 방산주 중에서 현재는 대장주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랫단에는 뭐 네온테크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아랫단에 있는 일진다이아나 이런 거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운테크 1.5대 무상증자 이슈 있어서 주식 스터디방에서도 매수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체크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 소카 상장 예비 심사 통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 보면은 쌍용차, 그러니까 아까 KG ETS 근데 KGTS가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대한전선과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동부제철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릴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내일은 조금 더 띄워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하기 참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1대3 무상증자 이슈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사실 눌릴 때마다 좀 모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신기계 원전 관련된 주 일진홀딩스 LNF, 뭐 LG이노텍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YM 제가 3일 전에 말씀드렸던 농기계 관련된 주들 뉴팜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도 이제 5%대 급등을 했고 나머지 종목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한항공도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모아가면 괜찮죠. 외국인 기관 수급 양매수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안정적인 주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양철관, 철관 관련된 주들도 최근에 강했고요. 나머지 뭐 증권, 이렇게 금리 관련된 주들. 그리고 또 이제 인버스를 기관이 좀 많이 샀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일도 어느 정도 좀 하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현재 증시 좀 살펴보면 동부제철이 상한가가 좀 풀렸었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으로 뭐 어쨌든 마감이 됐고 역시나 이제 대장주를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KG 케미칼하고 KG ETS 아랫단에는 사실 모빌리언스 이니시스는 관련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지분 관계도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나마 이제 케미칼이랑 ETS인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좀 아쉬워요. 보시면은 굉장히 거래량이 터져준 음봉이 나왔죠.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제 종가는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보합세로 좀 튕겨줄 가능성은 좀 있는데 그래도 뭐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ETS 같은 경우도 위아래도 좀 흔들면서 보합세로 버텨주고 있는데 그나마 차트는 케미칼보다는 ETS가 좀 낮습니다. 낮고 거래량도 상당히 터져주는 이제 음봉이 떴는데 그래도 위아래로 좀 흔들어줬다는 건 좀 의미가 있고 왜냐면 여기에 좀 매물대가 좀 있었거든요. 매물대가 있어서 이 매물대를 어느 정도는 일부 해소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대한전선과도 차트가 비슷하죠. 대한전선도 둘째 날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서 상한가 종가 깨지 않았고 거리는 상당히 터져줬는데 이틀 정도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 그래서 뭐 고점까지는 돌파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탈출할 기회를 주는 그래서 물린 분들은 뭐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이런 건 다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니까 상한가 간 거 거의 다 뱉어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예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뭐 PCB나 배터리 소재, 방위산업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페코가 상당히 좋죠. 흐름이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약 8%대 상승했고 오늘도 한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단조도 20선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빅텍은 사실 제가 원래 대장주로 생각했던 곳인데 차트 자체는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좀 오히려 뭐 스페코보다는 빅텍도 현재 시점에서 좀 나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목이 100% 낫지 않아서 이게 계속 기침이 나올까봐 좀 겁이 나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여튼 뭐 저도 사실은 좀 주식장이 좋아야 더 신나게 좀 방송을 하고 좀 종목도 많이 말씀드리고 할 텐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저도 오늘도 뭐 수익을 낸 것처럼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뭐 확실한 실적주를 모아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테마주들은 좀 짧게 끊어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 다만 최근에 제가 뭐 3월 재테크 강의 종목으로도 말씀드렸던 중소형 건설주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사실 뭐 재테크 강의 후에도 20% 이상은 다 올랐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오늘 같이 이제 좀 대외 악재가 좀 있다 보니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20선 아직 깨지 않은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렇게 반등의 여력은 좀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대외 환경이 최소한 보통은 돼야 됩니다. 보통 뭐 나스닥이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보합세 정도로 마무리가 돼줘야지, 아무리 뭐 테마주가 좋다 한들 우리나라 종목들이 뭐 갑자기 뭐 급등을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와 줘야 되고 최소한 나스닥이 보합세 정도 유지해줘야 그런 테마주들도 갈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좋은 투자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